학습지 네 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보면은 자 얘들아 우리 이제 드디어 무리수와 실수라는 제목으로 무리수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거야. 무리수 자 처음 들어보는 수니까 어떤 수인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수라는 내용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작년에 배웠던 거 복습 한번 할 거야. 자 중학교 수학에서 선생님이 생각하기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은 1번에 나와 있는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피타고라스 정리가 어떤 거냐면은 직각삼각형에서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직각삼각형 ABC에서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를 각각 AB, 즉 직각을 낀 두 변을 AB라고 하고, 빗변이라는 거는 직각의 대변을 의미하는 건데 그 길이를 C라고 한다면 이게 성립한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즉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에 제곱한 것들을 더한 거랑 똑같다가 성립한다는 거야. 작년에 배웠었어요. 자,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어떤 건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습할 내용은 뭐냐면 우리 2학년 돼서 첫 번째 배웠던 거 유리수와 순환소수라고 되어 있는데 소수 분류하는 거 까먹었을까봐 선생님이 다시 가지고 왔어. 소수는 얘들아 소수점 아래에 0이 아닌 숫자가 유 한 번 나타나는 유한소수와 무 한 번 나타나는 무한소수로 나눴었고, 우리 무한소수 중에서 소수점 마디가 똑같은 마디가 반복되는 순환소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도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자, 이 중에서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를 합쳐서 우리는 유리수라고 한다라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우리 마인드맵도 했었고 되게 문제도 많이 풀어보면서 했었지요. 그래서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는 유리수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3학년 돼서 배운다고 하고 넘어갔을 거야.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한번 배워볼 건데, 자, 오늘 포커스 둘 내용은 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밑에 설명 한번 보자. 수 중에서는 유한소수 또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가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뭐를 구해보라 그랬냐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의 높이를 구하라 그랬어요. 구해볼까? 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정삼각형의 높이를 구해라. 그러면은 여기 위에서 자 수선의 발을 내린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 길이를 구하라라는 거지. 정삼각형은 얘들아 이등변 삼각형도 되니까 자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밑변의 길이를 2등분한다. 그래서 얘가 1이 될 거고 이 한 변의 길이가 2가 될 거야. 그럼 얘가 직각이니까 직각삼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자. 빗변의 길이의 제곱인 2의 제곱인 4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제곱한 것을 더한 거랑 같다. 그래서 높이 제곱한 거 x제곱, 밑변 제곱한 거 1. 그래서 방정식 풀어주면은 3은 x제곱이 되고 x제곱이 3이 돼 얘들아. 제곱해서 3이 되는 수 중에 양수를 찾으면 되는 건데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x는 루트 3이야.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의 높이는 루트 3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높이를 구하면 루트 3이 된다 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런데 루트 3 제곱해서 3이 되는 숫자를 한번 찾아볼 건데, 자, 계산기를 이용해서 소수로 나타내면 이라고 되어 있어. 계산기로 루트 3이라는 것을 딱 찍으면은 이렇게 짜라라락 소수가 나타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도 안 하고 어떻게 해볼 수 있냐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제곱근의 대소관계 볼까? 1, 3, 4 이런 대소관계를 가져요. 그러면 모든 변에 루트 기호를 씌워도 부등호 방향 달라지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루트 1, 루트 3, 루트 4. 그럼 얘는 어떻게 돼? 1, 루트 3, 2야. 그럼 루트 3은 1과 2 사이에 있는 숫자구나.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1.7을 제곱한 게 3보다 작고
1.8을 제곱한 게 3보다 커요. 얘도 마찬가지로 양변에 제곱근 기호를 붙여주면은 어디 갔어? 얘가 1.7 루트 3 1.8 이렇게 돼. 그럼 루트 3은 1.7보단 크고 1.8보다는 작은 숫자구나 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 나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 루트 3은 1.7 뭐뭐뭐뭐라는 숫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같은 방법을 통해서 계속하면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거를 계산기를 통해서 나타내니까 엄청 길다. 루트 3은 1.7320 50 80 75 68 87 72 이런 식으로 너무 길어서 말줄임표로 나타냈어. 무한소수야 얘들아, 무한소수. 그런데 순한마디 찾아볼까? 순한마디가 없어. 더 뒤에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진짜 한 100자리까지 봤는데 순한마디가 없어 얘들아. 그럼 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루트 3은 계산기를 통해서 소수로 나타내면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로 표현된다. 즉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이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습니다. 즉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래. 왜? 우리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유리수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루트 3과 같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수가 아니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위에서 우리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에서 높이를 구해보니까 루트 3이 나왔어. 분명히 루트 3은 이렇게 길이로 존재하는 수란 말이야. 그런데 유리수가 아니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렇게 그러면 유리수가 아니지만 존재하는 수가 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이와 같이 유리수가 아닌 수를 우리가 무리수다 라고 얘기를 해줄 거란 말이야. 오늘 배운 내용의 제목이 무리수였죠. 그래서 무리수는 유리수가 아니면서 유리수가 아닌 수를 무리수라고 하고, 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표현이 된다 라고 이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나타낸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채울 수 있겠다. 우리 작년까지는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만 유리수라고 이름을 붙여줬어.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도 이름을 붙여줄 거란 말이야. 뭐라고? 무리수라는 내용으로. 유무, 우리 한문 시간에 배웠듯이 유무는 반대되는 말이죠. 그래서 유리수가 아닌 수는 무리수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원주율 파이는 3.141592 6535 8979 이런 식으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의 대표적인 수임을 우리가 작년에 같이 배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이는 순환하는 무한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즉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이기 때문에 무리수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얘들아 앞으로 파이는 길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다 라고 얘기하지 말고 무리수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세 글자로 줄여지니까 이제 말하기 편하겠죠. 2번 1 플러스 루트 3 볼까? 자 아까 루트 3이라는 숫자는 1.7320 50 80 75 68 87 72 이런 식으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 그랬어. 1 플러스 루트 3은 여기에다가 1만 더해주면 돼. 그러면 여기 소수점 아래가 아닌 위에 정수 부분이 2로만 바뀌면 되죠. 여기 앞에 숫자가 1에서 2로 변했다고 해서 뒤에 있는 수가 순환을 하거나 소수점이 유한소수가 되거나 그럴 일은 없지요. 그래서 이 1 플러스 루트 3도 2.7320 50 80 75 68 87 72와 같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무리수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수에 대한 내용 정리하면 유리수가 아닌 수를 무리수라고 하고, 무리수를 소수로 표현하면
루트 3과 같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나타내진다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루트 3이 무리수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 생각을 해줬었어. 자, 그러면 어떤 수가 과연 무리수일까 라는 것을 본 거야. 자, 루트 3 볼까? 얘 근호, 제곱근 기호를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냈기 때문에 무리수가 된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한 의문인 거야. 자, 그래서 근호를 사용하는 숫자는 모두 무리수일까? 라는 내용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 3은 근호를 사용했어. 그리고 루트 3이 무리수였어. 그렇다고 근호를 사용한 수가 모두 무리수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 예를 들어 자, 루트 49를 봅시다. 얘는 제곱근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냈어요. 그런데 루트 49는 루트 7의 제곱이랑 똑같고 제곱과 제곱근이 만나서 없어지고 절대값 7. 7은 양수이기 때문에 그냥 7이야. 얘 7 정수니까 유리수죠. 루트 49는 결국 7이 되니까 얘는 정수, 즉 유리수라고 할 수가 있어. 루트 64분의 25도 마찬가지로 계산해보면 8분의 2랑 같아. 얘 뭐야? 유리수죠, 유리수. 왜냐면 분모의 기하분수로 나타냈더니 분모의 소인수가 2밖에 없어서 우리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유리수야, 유리수. 이와 같이 근호 안에 있는 숫자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같이 이렇게 체크하세요. 근호 안의 수가 어떤 유리수의 제곱이라면 그 수는 유리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호 안에 있는 수가 어떤 유리수의 제곱이라면 제곱근 기호와 제곱이 만나서 없어지고 우리 유리수 절대값 이렇게 나온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유리수야, 유리수. 그래서 근호 안에 있는 수가 어떤 유리수의 제곱이라면 걔는 유리수가 된대. 그러나 루트 13, 루트 7과 같이 근호 안의 수가 어떤 유리수의 제곱이 아니라면 그때서야 그 수가 무리수가 된다라는 거야. 자, 13은 어떤 유리수의 제곱이 아니야. 왜냐면 어떤 수를 제곱해야 13이 되는지 우리 찾아낼 수 있어요? 찾기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루트 13은 유리수가 아니라 무리수라고. 마이너스 루트 7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근호를 사용한 수는 모두 무리수다 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무리수라는 새로운 숫자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이제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서 어떻게 말하는지 이 화살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중요하니까 잘 체크하세요.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서 실수라고 하는데, 실수. 실수가 우리 어떤 나 실수했어 이런 내용이 아니라 얘는 실수의 실은 어떤 거를 나타내냐면은 실제로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실수라는 수를 영어로 나타내면은 이건 그냥 선생님이 말해주는 거야. 뭐 교과서에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딱히 모르고 한번 듣고 넘어가도 돼. 실수라는 수는 실제로 존재하는 수를 줄여서 말한 거고 영어로는 실제로 존재한다 라고 해서 리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리얼 넘버라고도 이야기를 해주기도 해. 또는 줄여서 이런 식으로 R이라고만도 적어주기도 합니다. 이건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도 돼. 잊어버려도 돼. 중요한 건 어떤 내용이냐?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서 우리는 실수라고 이야기한다. 실수라는 단어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유리수와 무리수를 실수라고 이야기하고 실수를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고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수에 대해서 특별한 말이 없을 때 숫자는 모두 실수를 의미한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수는 어떻게 분리하냐? 자, 실수 이제 가장 큰 수의 범위가 되는 거야.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서 실수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실수를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눌 수 있어요.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누었고 정수는 양의 정수, 즉 자연수, 0, 음의 정수로 나눴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도 뭐 분수,
그 다음에 유한소수 이런 거를 나타냈고, 무리수는 결국 뭐였냐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였음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총 정리를 해보자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무리수고, 이제 무리수와 유리수를 합해서 실수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실수는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잘 알아두고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수를 봤을 때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판단을 해야 돼, 그런 거 구분하는 문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자, 루트 19라는 숫자 볼까? 루트 19. 우리 어떤 수를 제곱해야 19가 나오는지 알 수가 있어요? 판단하기 어렵지? 4 곱하기 4 16, 5 곱하기 5 25니까 뭐 19는 4보다 크고, 루트 19는 4보다 크고 5보다 작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해다 보면은 안 나와. 그리고 19가 어떤 수의 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유리수가 아니고 무리수입니다. 무리수. 그 다음에 루트 25 마이너스 5라고 되어 있는데, 얘 근호 들어가 있으니까 얘 무리수예요 라고 할 수도 있어. 아니야. 근호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다 무리수가 아니었어. 그러면 우리가 근호가 들어가 있는 숫자는 되도록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근호를 없애주면, 25가 5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5의 제곱 이렇게 써주고 근호와 제곱 없애줘서 얘가 5 이렇게 됩니다. 루트 25는 5야. 5 빼기 5니까 얘 0이지. 그래서 루트 25 마이너스 5는 0이구나. 0은 우리가 유리수예요 라고 말을 해줬었어. 얘 왜 이래? 그래서 두 번째 있는 숫자는 유리수다 라고 해서 무리수가 아닙니다. 세 번째 마이너스 루트 8분의 11도 얘도 어떤 유리수의 제곱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얘 무리수라고 얘기해주면 됩니다. 7 플러스 루트 30 볼까? 루트 30은 얘들아, 30이라는 숫자가 25보다는 크고 36보다는 작아요. 자, 그래서 얘는 루트 25, 즉 5보다는 크고 루트 30, 그 다음에 6보다는 작아. 30은 어떤 유리수의 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얘 자체는 무리수인데 얘들아, 5보다는 크고 6보다 작으니까 루트 30은 5점 얼마로 뒤에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나올 거야. 그럼 여기다가 7을 더한다고 해서 앞에 이 정수 부분에만 영향이 있고 뒤에 소수 부분에는 갑자기 순환을 하게 된다던가 유한소수가 된다던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도 7 플러스 루트 30도 뒤에 소수 부분이 순환하지 않으면서 무한소수가 될 거라고. 그럼 얘도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니까 무리수가 될 거예요. 7 플러스 루트 30도 무리수가 된다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루트 0.49 이제 솟구면 안돼. 제곱근이 있다고 다 무리수가 아니야. 0.49는 0.7의 제곱이고 제곱근과 제곱 벗겨주는데 0.7이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 그래서 0.7인 유한소수가 나왔으니까 얘 유리수야. 자, 그래서 유리수와 무리수 구분해서 무리수 모두 찾으라 그랬으니까 하나, 둘, 셋, 이 세 개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은 이제 옳은 말을 모두 고르라 그랬어. 자, 진입한별 여부를 보는 건데 기억니은 그 세 개 있다. 한번 보면은 기억, 근호를 사용한 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위에서 계속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자, 루트 4 근호를 사용한 수지만 얘는 2와 같다. 2는 무리수가 아니지요. 기억은 틀린 말. 니은은 무리수는 모두 근호를 사용해야만 나타내어진다. 얘는 맞는 것 같지? 우리가 막 앞에서 봤던 루트 3이라는 무리수, 루트 19라는 무리수, 7 플러스 루트 30이라는 무리수 모두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냈어요. 그러나 우리 파이라는 숫자 하나 볼까? 3.141592 막 짬짬짬 하면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야. 그래서 파이는 우리가 무리수라고 했죠. 그러나 파이라는 숫자를 나타낼 때 근호가 쓰여 안 쓰여? 근호 안 쓰여요. 그래서 무리수, 근호를 사용하지 않은 무리수도
니까 니은은 틀린 말이 되고. 디귿. 어떤 수의 제곱근은 항상 무리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7이라는 숫자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야. 얘 무리수. 11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 얘 무리수야. 그러나 16, 25, 36 이런 식으로 제곱수의 제곱근을 구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제곱근들을 구하니까 정수가 되는 녀석들도 있네. 그래서 어떤 수의 제곱근은 항상 무리수이다 라는 말은 틀립니다. 이것도 틀린 말이야. 옳은 말이 하나도 없네. 그래서 얘는 없다라고 적어주면 돼.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수의 체계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 이름은 실수. 그 속에 무리수와 유리수로 나눠지고 유리수는 어떻게 또 나눠지게 되고 무리수가 의미하는 거는 무한소수인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나타낸다 라고 우리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실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할 거고 또 어떠한 말이 없었을 때 다 실수다 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실수와 무리수가 어떤 내용인지 잘 파악을 하고 무리수와 유리수를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춰야 돼. 그 문제를 풀어보면서 복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